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는 입실론 델타는 법으로 보여야 되고 존재하지 않을 때는 특정한 경로를 두 가지 그 이상을 보임으로 해서 서로 다른 극한값이 나오는 특정한 경로 두 가지를 보임으로 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연속성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잘 복습삼아 살펴볼까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주어진 함수는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우리는 그 함수는 정역 안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도 그와 똑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점 A, B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X, Y가 A,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y의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의 그 함수값과 두 번째의 극한값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주어진 이변수 함수는 A, B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정역 안에 있는 도메인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그때는 우리가 정역 안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변수 함수의 정의랑 똑같죠. 단지 이제 같은 정의를 이변수로 확대를 한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3변수, 4변수, n변수까지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속성을 우리가 지금 잘 보면은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극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극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연속성을 공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떤 예문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이 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연속성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예문 앞 시간에 예제 1번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가르쳐 줬었죠. 자, 요 극한을 취하려고 합니다. 극한을 취해볼까요?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주어진 함수 fxy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원점에서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팁에 의해서 본다면 분모는 2차의 동차함수, 분자도 2차의 동차함수,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특정한 경로 두 가지를 잡으면 돼요. x가 0이고 y가 y축을 따라 가까워질 때, y가 0이고 x축을 따라서 가까워질 때 등등 이렇게 선택한다면 이 극한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원점에서 극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점에서 불연속이 있죠. 하지만 원점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점은 불능이 아니죠. xy가 원점이 아니에요. 0,1, 1, 이런 값들은 전혀 불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고요.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극한뿐만 아니라 함수값도 바로 구해지죠. 예를 들어서 0,1을 넣어볼게요. 0과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다도 0과 1을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랑 항상 같아요. 그래서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디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했을 때 원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속이 됩니다. 즉 정역을 도메인의 약자를 써서 T라 쓴다면 XY들의 집합인데요. XY들의 집합은 R 크로스 R 이건 또는 R2라 써도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단 XY는 원점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 되는 범위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점만 아니면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7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7번을 보면 이 함수는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0일 때는 0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걸 잘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에 조그맣게 했던 거죠. 예제 6번은 그냥 이렇게만 놔뒀어요. 0일 때 정의가 안 돼 있었거든요. 0일 때 정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제
6번하고 다르게 예제 7번은 다시 구별을 한 겁니다. 즉 뭐냐면은 gxy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앞에 있던 예제 6번하고 이 함수가 같거든요. 얘를 예제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f라 써볼게요. xy가 원점이 아니었을 때만 정의가 됐었다 그랬었죠. 근데 원점일 때는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확장된 새로운 함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xy가 원점이면은 이때는 이 g는 여길 0으로 그냥 한 것 뿐입니다. 얘를 0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f는 원점에서 불연속이었어요. 극한 자체가 없었으니까, 함수값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극한도 없고 함수값도 없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뭐 비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불연속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냐면 앞에 예제번은 fx의 연속성을 물어봤다면 지금 gx를 예제번은 gx의 연속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gx의 연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g00, 즉 원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점에서 함수값은 약속하기를 0으로 약속을 했죠. 0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y의 극한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gxy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근데 잘 보세요.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원점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g가 원점일 때는 0으로 약속되어 있지만 원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fxy를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이 fxy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함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라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앞 시간에 배웠던 예문이거든요. 예제 1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은 존재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예제 7번 gxy는 0,0에서 불연속입니다. 따라서 연속성을 조사하셔야 했는데 원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원점을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했죠. 원점이 아니라면 이 함수는 당연히 함수값하고 극한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gxy도 만약에 어느 점에서 연속입니까 하면 원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만 연속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군요.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원점을 제한 나머지 점은 얘인데요. 이 f 자체가 극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원점에서 일단 불연속이고요. 원점이 아니었을지라도 이 함수 f 자체는 여전히 불연속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앞에 거는 원점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약속될 때는 0만 아니면 된다 했는데 여기는 0일 때 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요 gx는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하겠군요. gx는 원점에서 불연속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원점이 아닌 점에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면은 0,0이 아닐 때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군요.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이 약간 혼돈스러워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예제 6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점만 아니면 연속이 되죠. 0만 아니면. 근데 얘도 확인해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약속했을 때 원점에서 연속이 되는 것 같더니 여전히 원점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원점이 아닌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보장될까요? 하는 얘기인데, 요 말 안에는 이미 요걸로 볼게요. 이 말 안에는 이미 분모가 여기 되는 걸 빼버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와 똑같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불연속이고 원점이 아닌 나머지 점에서는 당연히 연속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예, 똑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래서 예제 1번도 원점에서 불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이렇게 연속성이 되는 건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확인해 보니까 원점에서 불연속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예제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거든요. 원점에서 0이고 원점이 아니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이 함수를 fx로 놨을 때 fx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봅니다. 00일 땐 여기에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원점에서 함수값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극한값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잖아요. 0이 아닐 때 정의된 함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3x의 제곱 y예요. 근데 이거 앞에 예제 4번에서 앞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 사실상 잘 보세요.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분모는 2차의 동참수, 분자는 3차의 동참수.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극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이 0임을 보일 때는 입시론 델타는 법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극한이 이제 0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함수값도 0이고 극한값도 0.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과, 그러면 이제 함수값하고 극한이 같을까 하고 봤더니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얘는 이 원점에서 연속인 예문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함수의 fxy는 0,0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위에 것만 놓고 볼게요. 얘만 놓고 본다면 이 함수는 얘만 딱 놓고 본다면 원점에서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으니까 극한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연속은 아니었어요. 즉 우리는 앞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일변수 함수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없는 경우는 불연속이거든요. 그런데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 되는 이 함수를 강제적으로 그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면 이 극한값하고 같아지게끔 약속을 한다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정의된 이 새로운 함수는 연속이 되죠.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조건 연속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부여함으로 해서 연속이 아니었던 것을 연속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 연속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위에 거는 연속이 아니었어요. 원점에서. 그러나 이렇게 0일 때 0이라고 새롭게 약속한 새로운 함수는 원점에서 연속이 됐고 이런 연속성을 우리는 조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여전히 극한이 없었기 때문에 불연속이었고요. 얘는 연속이었던 예문입니다. 문제 이해됐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예문이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입체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냥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연속성 잘 보세요. 원점에서 그래프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 간에 0이고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할 거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같이 정의된 함수 h는 어디서 연속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잘 보면 아크탄젠트입니다. 아크탄젠트가 됐고요. 우리는 이 이변수 함수의 아크탄젠트는 그래프 계획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직접 그리지 않고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활용을 할 생각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일단 식을 써놓고 보면 이 ARC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크탄젠트입니다. x분의 y잖아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에요. 이해됐죠?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x가 0이면 절대로 정의가 안 돼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거의 정역은 xy들의 집합이고요. r 크로스 r로 써도 되고 r 제곱이라 써도 돼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절대로 x는 0이 아닌 점들의 집합이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함수가 어디서 연속인지를 금방 시각적으로 금방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자세하게 극한을 우리가 살펴봤었으니까 연속성은요, 극한만 제대로 구해진다면 함수값하고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예제 8번에서 본 것처럼 조건 연속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의 개념을 3변수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아크탄젠트 x분의 y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셋 이상의 변수에 대한 함수에 대한 것을 똑같이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약속하기에 앞서서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입신원 델타는법의 정의를 완성을 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입신원 델타는법을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 시간에 와서 연속성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세 가지 조건을 말로만 설명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대학교 과정에 왔으니까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함수값, 극한값, 함수값하고 극한이 같으면 당연히 대학교 과정에 와서도 당연히 그러면 연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증명하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입신원 델타는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미트 연속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면서 두 개가 같을 때 연속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A, B라는 점에서. 자,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요거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요. 얘를 잘 보면 앞 시간에 배웠던 극한에 대한 입신원 델타는법에서 뭐만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L로 되어 있는 것이 F, A, B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입신원 델타는법을 쓸 수 있겠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임의 양수 입신원에 대하여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트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 델타보다 작고 우리는 앞에서 여기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속이 되려면 그 점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루트나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보다 크다로 쓴 건 0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한 것뿐이고요. 지금은 x가 a 그리고 y가 b일 때도 함수값이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런 기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라서 보통 안 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입신원 델타는법으로 증명할 때는 0보다 크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0보다 크다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A, B에서 정의 안 된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속이 될 리가 없죠. 한 점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생겼어요. 앞에서 앞 시간에 배웠던 입신원 델타는법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지금 배우는 연속에 대한 정의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기가 L 이렇게 썼죠. 여기가 L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F, A, B로 바뀌어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연속이라는 말을 입신원 델타는법으로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요 위에다 써볼게요. 3변수 함수일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변수 함수일 때도 자, 이건 2변수 함수였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3변수 함수의 입신원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성을 정의하면 다음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A, B, C라 할 거고요. F, X, Y, Z 이것이 함수가 F, A, B, C하고 같을 때 이 함수는 이 3변수 함수는 A, B, C에서 연속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2변수 함수일 때 입신원 델타는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다변수 함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의 양수의 입신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거리 개념을 계산할 거예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 이 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는 f, x, y, z 마이너스 f, a, b, c 이거의 크기가 입신원보다 똑같죠.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러면 4변수 함수도 똑같지 않겠어요? 5변수, 6변수, 더 나아가서 n변수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입신원 델타는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수가 많아지면 요 순서상도 많아지거든요. 이 순서상도 많아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벡터를 이용해서 많이 표시를 합니다.
벡터 표현이 또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 벡터를 다 배웠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Rn 공간일 때는요. Rn 공간에 n개의 순서쌍을 벡터로 표시합니다. Rn의 벡터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실제로는 x1, x2 얘처럼 이제 알파벳의 개수를 다 쓰지 않고요. n개나 있으니까 번호를 붙여서 쓰거든요. xn Rn의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어떻게 쓸 거냐면 A1, A2, AN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BC 대신에 이걸 표시하겠습니다. Rn 상에서는 X 벡터하고 A 벡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일 때 Rn 상에서의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똑같이 쓸 생각이에요. 임의양수 입신원에 대하여 자, 이제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Rn 공간상에서 거리를 하면 당연히 피타고라 정리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벡터라는 단순한 기호로 표시한다면 x-a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를 말합니다. 놈이라 보통 표시하기도 하고요. 줄을 한 줄 걷기도 하고 두 줄 걷기도 해서 그 크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x-a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이 다변수 함수의 여기 말하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벡터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서쌍도 이제 이런 벡터로 바꿔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표시한 거와 또 이제 크기예요. 여기 또 크기, 여기 또 크기예요. 자, 뭐 여기 두 줄 거도 되고 책에는 한 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출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P면 Q이다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입실론 델타는법의 정의였고 요 위는 3변수 함수를 동일하게 약속한 거고 요거는 n변수 함수를 약속할 때 보통 벡터 기호 표기가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얘를 선호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바로 Rn 공간상의 벡터를 이용해서 연속성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우리는 앞 시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학습을 했었냐면은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변수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했었던 거잖아요.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 뭐 정의역, 치역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연속성을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웠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이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게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성 이와 같은 내용들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편도함수라고 불려지는 것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